당신이 사극을 볼 때 무심코 지나쳤던 이것, 왕의 모자에 이 곤충이 박힌 이유 알고 나면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나요? 화려한 궁궐, 위험 있는 근정전,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 신하들을 호령하는 왕. 우리는 수많은 사극을 통해 조선의 왕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왕이 늘 쓰고 있는 이 검은색 모자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익성관입니다. 왕이 평상시 업무를 볼 때 쓰던, 말하자면 공무용 모자죠. 용이 수놓아진 골룡포와 함께 왕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익성관에는 아주 흥미롭고도 심오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름에 그 힌트가 있죠. 익성관이란 날개익 매미선, 모자관으로 이루어진 글자 그대로 매미의 날개 모양 장식을 한 모자라는 뜻입니다. 네, 매미요? 여름 내내 시끄럽게 울어대는 그 매미가 왜 지존무상한 왕의 모자에 장식으로 붙어 있는 걸까요? 용이나 봉황도 아니고 왜 하필 보잘것없는 곤충, 매미였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모양이 예뻐서가 아닌 조선의 왕들이 매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과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왕의 모자에 새겨진 작은 곤충, 매미를 통해 조선의 왕들이 꿈꿨던 군주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 깊고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익성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조선의 왕은 상황에 따라 다른 모자를 썼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제사인 종묘 제례 때는 면류관이라는 구슬이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모자를 썼고, 군복을 입을 땐 전립을, 사냥이나 행차 시에는 주립을 썼죠. 그 중에서도 익성관은 왕이 매일 아침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조회에 참석하거나 집무실인 편전에서 업무를 볼 때 착용하던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모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매일 집무실로 출근할 때 입는 정장과도 같은 개념이죠. 즉, 익성관을 썼다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개인 아무개가 아니라 나라의 왕으로서 공무를 시작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모자에 왜 매미가 들어갔을까요? 그 해답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매미에 대한 상징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매미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었습니다. 군자가 본받아야 할 5가지 덕목, 이른바 매미의 5덕을 모두 갖춘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왕이 매일 머리에 새겨야 했던 5가지 약속. 왕이 익성관을 쓸 때마다 마음속에 되새겼을 매미의 5가지 덕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문, 즉 학문과 지혜입니다. 옛사람들은 매미의 머리 모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매미의 머리에 달린 더듬이 모양이 마치 선비들이 쓰던 관의 끈처럼 생겼다고 보았죠. 그래서 매미는 학문적 소양과 문치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가장 큰 스승이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경전을 공부하고 역사를 배워 지혜를 쌓아야 올바른 정치를 펼 수 있었죠. 익성관의 매미는 왕에게 항상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지혜로운 군주가 되어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청, 맑고 깨끗함, 즉 청렴입니다. 매미의 식습관을 아시나요? 매미는 곡식이나 다른 곤충을 해치지 않고 오로지 맑은 이슬과 나무 수액만을 먹고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는 깨끗한 곤충인 매미의 이러한 깨끗한 식습관은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는 청렴결백한 선비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만백성의 어버이인 왕에게 청렴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백성만을 위하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매미 날개 장식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염, 검소함입니다. 매미는 다른 동물들처럼 집을 짓지 않습니다. 화려한 둥지를 만들거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저 자연의 몸을 의탁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필요한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군자의 자세로 여겨졌습니다. 왕이 사치에 빠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가기 마련이죠. 익성관의 매미는 왕에게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말라, 늘 검소함을 유지하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겸손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미는 농부가 애써 지은 곡식을 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이 머물 곳과 먹을 것 외에는 욕심내지 않죠. 이는 왕이 백성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겸손하게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지만 그 권력은 하늘과 백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항상 겸손한 자세로 백성의 삶을 존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덕목은 신, 바로 믿음과 신의입니다. 매미는 참 신기한 곤충입니다.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 울고 가을이 되면 때를 맞춰 사라집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약속된 계절이 오면 반드시 모습을 드러내죠. 옛사람들은 이런 매미의 생태를 보고 시간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 즉 신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는 곧 나라의 법이고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왕은 한번 내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언제나 신뢰를 주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익성관의 매미는 왕에게 백성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늘 믿음을 주는 군주가 되어라는 마지막 다짐을 새겨주었던 것입니다. 문, 청, 염, 검, 신, 학문, 청렴, 검소, 겸손, 신혜. 이 5가지 덕목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인 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매일 아침 왕은 골룡포를 입고 익성관을 썼을 겁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특히 머리 위 매미 날개 장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지혜롭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청렴해야 한다. 백성을 위해 사치를 버리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매 순간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스리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결국 익성관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이자 백성을 향한 5가지 덕목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화려한 용이나 봉황 대신 작고 보잘것없는 매미를 머리 위에 둔 것은 왕의 권위가 힘과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덕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동아시아 정치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익성관은 무엇인가요? 이제 사극을 보실 때 왕의 모자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지 않나요? 그저 멋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리더가 매일같이 되새겼던 삶의 지표이자 스스로를 향한 엄중한 경고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근엄한 왕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익성관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부모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덕목과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놓인 익성관에는 어떤 다짐이 새겨져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